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의 브리핑. 현장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공개를 다 이게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쉬울 정도고, 우선 아까 우리 당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과거의 어떤 특검과 이게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쭉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이 선거와 이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당선인께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혹시라도 서울에 병원을 다니시거나 이럴 때 또 경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니시는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본인이 최대한의 이 조치들을 취하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런 그건 본인이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이렇게 서로 두 분 사이가 특별할 거의 뵌 지가 사실 거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구나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셔갖고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식사는 잘하시냐고 이렇게, 그리고 건강은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단 당선인 시절부터 되게 경무일 거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서문시장을 들렸다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길을 받으셨는데 당선인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길을 받은 가서 기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여기 달성이 보니까 본인이 대구에 근무할 때는 달성이 굉장히 시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참 몰라보게 발전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처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당선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달성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예전에 달성을 기억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될 거다. 그럴 정도로 발전이 됐다. 그리고 오늘 식사 서문시장에서 국수를 드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고, 또 거기에 이제 예전에 테러를 당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 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당선인 다 드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두 분 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로가 있고, 근데 당선인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스스로는 신문도 많이 보고 해서 소위 지식인층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했던 정책이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취임하면 그때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을 시작하면은 대통령께서 재임족하셨던 일들을 성기해서 잘하고 업적에 대해서 설명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당선인께서 계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 안 났지만 대구 개표가 늦어지는 걸 알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럼 이 지역 대구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선인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권영진 시장이 청구서를 들고 왔다 얘기하시면서 복지 문제는 경북대학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복지는 아마 그렇게 해결이 잘 될 거다 웃으면서 서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기운이 빠지다가도 대구 경북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가면은 기운이 났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저 경무고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가 튼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혼자 하는 시기가 아니고. 네, 현장에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께 요약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특검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거의 악연에 대해서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취임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대구 서무시장을 방문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늘 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도 오늘 서무시장 방문하고 나서는 기운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정책 가운데 정말로 자신도 지식인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정책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선인도 노력하겠다.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그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것도 있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우리 또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좀 더 얘기 더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그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미안함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자막까지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들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장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 말이죠. 현장에 정말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저 멀리. 경호 문제 때문에 사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통제를 했는데 말이죠.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경호원이 또 차량 위로 상반치를 드러낸 채 이동하는 장면인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모여있는 장면이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예상됐던 측면이긴 한데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이나 유영하 변호사나 야 이거 전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비공개한 게 대단히 아쉬울 정도로 대단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양측이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측한 내용 그대로였어요. 건강에 대한 안보 문제, 네. 그다음에 취임식 참석 요청 문제, 그다음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 그럴까요? 애정. 두 분 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 있었던 과거의 인연 문제, 과거 그 수사 그 인연 문제는 이제 당선인이 직접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라는 다소 인간적인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이해하는 듯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는 괜찮지 않았나. 물론 아주 밝은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과거의 인연이 인연인 만큼. 그래서 이제 당선인도 아주 밝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시절에 나름대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알릴 것은 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 그 치료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제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만남 회동의 분위기로 봐서는 전해진 그 분위기로 봐서는 참석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특히 이제 유영하 지금은 뭐 대구시장 후보가 됐는데 여러 가지 안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직접 공개 유영하 변호사가 브리핑하는 게 대구 좀 발전 얘기를 많이 했다고 브리핑을 하니까 이게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 안 했고 내일쯤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홍준표 의원도 도전하고 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그렇죠.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약간은 눈길을 좀 끄는 장면이네요. 경쟁자들은 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만남이 아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도 민주당의 지지층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저 만남도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을 겨냥하고 염두에 둔 그런 만남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좀 제껴두고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축소지향적인
정치의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네? 축소지향적인 예. 당선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 저런 일정과 저것을 바로 이렇게 첫 일정으로 이렇게 저 동선을 잡아낸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보통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TK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튼 탄핵당했고 어떤 국정농단 혐의로 네.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을 만나서 과거를 풀고 이런 건 한마디로 확장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축소지향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기 뭐 당선 사례하러 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정 자체가 당선 사례하러 간 거고 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다. 네. 두 분 얘기를. 근데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답이거든요. 이게 그게 만약에 그냥 동지적 관계나 아주 기꺼운 그런 관계였으면은 당연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할 텐데 가능한 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 두 분이 나눈 얘기 권영세 부위원장이 다 전달하지 못했던 그 얘기 속에 좀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모호한 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제가 볼 때 당선인 입장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인연, 그 무거운 짐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수사를 직접 했고 또 5년씩이나 감옥에 계셨고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첫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지 않았나. 그 과정이 빠진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라는 것은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큰 숙제는 그래도 해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아까 잘 들리지가 않아서 말이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다음 주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최재성 전 수석에게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민주당 의원총회 어차피 오늘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끝나기 전에 결정은 안 날 것 같고요. 최재성 전 수석 얼마 전에 정계 은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경선 도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도 해주셨는데 이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류 움직임에 대해서 최재성 전 수석이 만약에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당 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민변이나 여기도 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동의를 했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여기서도 조금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충분한 소통, 점검, 과정 관리에 대한 이 예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과연 검찰개혁,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옳은지 거기에 국민이 동의하는지 그 결과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의견에 오히려 좀 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우선 큰 전제가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 개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이 안착되는 데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착되었다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기조 속에 저도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이 정계 은퇴 선언하신 게 주영진 뉴스 브리핑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의외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왜 86세대들이 이렇게 정계 은퇴 선언을 할까? 김영춘 전 장관에 이어서 최재성 전 수석까지 김영호 전 의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동병상련의 입장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야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고 이제 예. 21대 총선을 불출마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느끼는 문제 의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80년대 주로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세대고 그 586들이 지금은 이제 정계에 들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 당 지도부를 거쳤고요. 3선, 4선, 5선씩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도 있었죠. 우리 본인들은 열심히 정치를 한다고는 했으나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문화는 크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개악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 우리가 느꼈던 시대적인 고민하고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뭐 김영춘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정계 은퇴를 했는데 하지만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그래도 저는 화두를 던졌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최재성 전 의원님께서도 이 시대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소명이 무언가. 이게 뭐 대통령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인격이나 인품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그 불행한 과거를 맞은 게 아니라 네. 결국 양당 제재 진영 논리에 딱 쌓여 가지고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되면은 세상을 마치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이것은 무언가 정치 시스템이 잘못됐다. 권력 구조도 잘못됐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할 듯이 지금 이제 의총을 열고 있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지난 5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결국 정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결짓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검경 수사권 정리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습니까?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는 첫 출연하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어떠세요? 지금 뭐 홀감은 아십니까? 어떠세요? 계속 출연한 거를 정계 은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또 첫 출연이라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저는 없어요? 뭐 이게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2016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요. 또 아직 민주당이 다시 기운 차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런 과정이 사실 또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86 용태론에 부합해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연령적으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정치를 했습니다. 네. 제가 39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입문할 때의 시대적 환경, 과제, 소명하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완전히 세상도 바뀌었고 또 따라서 시대 흐름과 또 소명도 또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정치 입문 동기와 생각들은 일단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매주 화요일에 나오시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두 분과 인사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자막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